되는데. 액션. 이름도 말. 저는 김지민이고요. 이제 졸업생이네요. 이제 졸업생이고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이 이제 늘 여기 오면서 생각드는 게 이제 그동안 생각했던 거를 한번 다시 정리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저한테는 가장 좋은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많이 생각할 거리를 주신다는 게 또 감사한 일이고요. 오늘 제일 이제 많이 공감했던 얘기는 그거였어요. 세상의 프레임에 굳이 자신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던 거. 근데 그거를 제가 졸업하기 한 달 전부터 계속 이제 생각을 해왔던 거거든요. 그리고 요새도 또 많이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졸업과 동시에 뭐 취직을 해야 되고 취직과 동시에 또 뭐 결혼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 자체 그런 이제 프레임 자체에 요새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제가 하는 일에 많이 충실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거에 확신이나 믿음을 심어주셔서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이 본인 소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세현이고요. 전세현, 전세. 예. 네. 그래서 오랜만에 와서 되게 좀 설레는 마음도 있고 그랬는데 강연을 들으면서요. 사실 여기 맨 앞자리 중간 자리라서 좀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면서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났어요. 근데 지금 되게 싫은 거예요. 그게 제가 어떤 장소나 그런 데 가서 사람들 얘기 듣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 보면은 왜 그러지? 되게 유난 떤다 이러면서 그렇게 봤거든요, 제가. 근데 제가 그러고 있으니까 눈물 닦기 싫고 아는 척 하고 싶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선생님의 말씀이 진짜 뭔가 마음으로 따뜻함이요. 저를 이렇게 싹 녹여갖고 이렇게 눈물을 이렇게 내신 것 같아요.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된 것처럼. 그래서 되게 정말 좋은 경험 오늘 했고요. 떨지 마. 또 밥 먹으면서도 오빠랑 친구랑 그 형님이랑 너무 재밌게 잘 먹어갖고 기억에 더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별 얘기 안 해.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고요. 여튼 오늘 정말 즐겁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서포터도 이렇게. 예. 소개 좀. 예. 네, 저는 원기열입니다. 508 김요한 박사님이 하고 있는 사람책 모임의 서포터입니다. 사실 좀 편집된다. 나이가 있었어요. 자기 소개가 그러니까. 오늘 우리 김정훈 원장님 말씀을 잘 들으면서 신천에 보면 예전에 루사가 올 때 신천을 이렇게 직선으로 이렇게 우리 저기 효성타운에서 이렇게 딱 꺾자마자 이 직선화 공사를 한 적이 있어요. 강을. 근데 루사가 한번 오고 나니까 태풍 루사가 한번 오고 저는 나니까 그냥 A 이름인 줄 알았어요. 아주 근데 그게 완전히 무너졌어요. 우리의 생각이 이 강이 이렇게 직선화하면 수량이나 뭐 이런 거에 좋지 않을까? 우리대로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연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한번 휩쓸고 가니까 그냥 이렇게 되더라고요. 마치 우리 김 원장님이 우리에게 있었던 어떤 자연스러운 마음을 이렇게 뽑아내는 느낌이죠. 우리의 삶은 저렇게 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너무 잘 들었고 개인적으로 제 고등학교, 대학교 동기입니다. 그래서 참 기억이 덕분에 네, 고등학교 동기고 참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동기의 이야기를 또 이렇게 다른 쪽에서 살다가 이렇게 또 그죠? 자기의 직업과 관련해서 자기의 삶에 이렇게 가치관을 이렇게 듣는 이 시간이 참 행복하고
그래서 지금 저는 너무 행복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지금 대구에서 사람도서관 운영하고 있는 박상익이라고 합니다. 네. 인터뷰하는 것 같은데. 많이 하시는 거예요. 얼어붙었다. 사실 오늘 좀 늦게 와서 아쉬웠는데 앞부분은 이제 그 기록하신 영상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야기 중에서 굉장히 좀 좋았던 거는 제가 살아온 인생 부분이랑 좀 되게 맞닿는 부분이 좀 많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들, 고민들, 한때 호스피스로 이렇게 삶을 살고 싶다는 생각도 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고민들, 그리고 제가 뭐 죽음과에 가까웠던 그런 경험들이 좀 맞물려서 그때 제 손을 잡아줬던 의사 선생님 마음, 나를 보면서 치근하게 바라봤던 그런 간호사 선생님들의 그 생각들이 이 마음과 같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제 아까 끝나자마자 꼭 내 삶을 다시 살 수 있게 해준 분들을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불어서 이제 사실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되게 복잡하고 꼬여진 것도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숙제로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 해결책은 늘 찾을 수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찾고 싶다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뭔가 비슷한 닭 같은 게 지나가면 이게 캐치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뭔지 딱 정리가 되진 않았는데 그런 비슷한 것들을 좀 받은 것 같아가지고 정말 좋았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아직 그 경북대학교 기계공학부 재학 중인 학생이고요. 이성권이요. 이성권이고 제가 선생님 말씀 듣고 그런 걸 생각을 해봤어요. 행복이란 게 행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되면은 행복해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고 내가 갖고 있지 않은 어떤 걸 가지면 행복해지겠지 하면서 그걸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거를 차지하면은 자기는 근데 잠시 기분은 좋을 수 있는데 행복이란 거는 아마 오지 않을 것 같아요. 또 다른 무언가를 잡기 위해서 또다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항상 사람이 만족할 수가 없게 태어난 동물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개념이 내가 모자란 걸 채워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닌 항상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어떤 그 추상적인 그런 건 항상 내 주위에 있어요. 항상 그 내 주위에 있는데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느끼지 못하고. 근데 그것을 느끼고 보는 사람이 선생님과 같이 진짜 행복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내가 비록 지금 그거를, 그러니까 행복이란 거를 내 주위를 통해서 그것을 차지할 수도 있겠다. 내가 그것을 차지하지 못하면 내가 가깝게 생각하는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찾아 나온 행복을 내가 그 행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사람이 이제 행복함 속에서 사는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고요. 선생님 이렇게 말씀 이렇게 하는 거 보는데 사람이 진짜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이게 사람이 참 아름답게 느껴졌어요. 선생님의 마음부터 환자에 대한 마음부터 행복에 대한 어떤 그런 모든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답게 다가왔어요. 이렇게 제가 그 아름다움 속에 옆에 있어서 저도 아름다운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행복한 그런 삶 속에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508 이제 여기 온 지 2주 됐고 아니 2달 네, 저번 달하고 이번 달 사진을 제가 이제 서포터즈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카페에 사진도 좀 올리고 하니까 한 번씩 들어와서 좀 인사도 좀 해주시고요. 저는 피부 관리실을 사실 운영하고 있어요. 이지민이라고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선생님께서는 재활의학이라는 그 과에서 지금 그런 환자들 보고 계시지만 저는 피부 관리를 하면서 사실 이것도 대체의학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 업을 한 7년 정도가 됐는데 아까 얘기하셨던 관계, 그러니까 사람을 치료하는 건 물론 어떤 스킬과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가장 베이스로는 사람에 대한 그
배경음악 같은 사람에 대한 결론은 사랑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저는 이제야 아는 거예요. 네, 진짜로. 그래서 아까 얘기할 때 말씀하실 때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너무 많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가 병원에 옛날에 저도 많이 입원을 했었는데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회진을 돌 때 진짜 손을 잡아주신 분이 한 분도 없었거든요. 그냥 씩 왔다 씩 하시고. 근데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그 환자분이 진짜 그때 제가 이제 갑자기 그때 내가 누워 있었던 사람이라면 정말 얼마나 마음이 따뜻하고 좋았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런 마음을 의사 선생님께서 가졌다는 거 되게 좀 신기하고 좀 그랬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아는 의사 선생님들은 아까도 얘기했는데 약간 좀 손석희 같은 그런 시니컬한 사람이 많은데 딱 처음 인사를 하고 네, 그러니까 뭔가 좀 화려하고 날카롭고 뭔가 예민하잖아요. 근데 딱 인사를 했는데 그 웃음 속에 아 저분이 어떤 분이실지 진짜로 이렇게 앞에서 얘기를 하지 않아도 딱 느낌이 왔었고 아 저도 참 닮아가고 싶다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오늘 너무 좋은 자리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도 508 사람책 모임의 서포터즈 권순유라고 합니다. 저는 올해 나이 30살이고요. 저는 이렇게 자동차 부품회사 하신 그룹에 그래서 해외 기획팀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요. 오늘 그 김승호 선생님 내 얘기를 딱 듣고 첫 번째 뭐가 느껴졌냐면 저 선생님은 의사가 안 해도 뭘 해도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일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그리고 그 저분이 진짜 선생님께서 그 행복을 진짜 행복하다 보니까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뭔가를 진짜 이루려고만 했으면 행복이 안 했을 건데 그냥 진짜 계속 하루하루 행복하게 살다 보니까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삶을 본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의사 선생님께서 이런 얘기 했잖아요. 단순한 게 정말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이런 얘기 했는데 그게 또 너무 어려워서 우리 또 선생님이가 아까 또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그 단순함 모든가 행복과 단순함을 같이 공유하고 싶지만 어떻게 하면 그게 단순한가 얘기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 답을 아까 성희가 잠깐 나눴거든요. 이렇게 선생님은 의사로서 최선의 어떤 아주 단순한 환자한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최선을 다한 자기 모습이 행복하고요. 상대방이 환자가 느끼는 그 느낌이 또 환자가 또 감동을 느끼고 또 행복을 얻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이 또 최종 목표가 뭐였는지 이런 게 말씀했었죠. 뭔가 뭐 이렇게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어떤 그 유기농 농사에서 먹이고 싶다. 그리고 환자들한테 건강에 알맞는 도시락을 제공하고 싶다. 그리고 환자들이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어떤 뭔가를 만들고 싶다. 공통점이 뭐냐면 다 환자들을 위한 일이에요. 근데 그게 원장님께서 행복하게 사는 삶하고 이게 일치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진짜 의사 선생님이 기업가가 됐다 해도 성공할 것 같고요. 아니면 정말 잘 안 돼서 그냥 포장마차를 한다 해도 최고의 전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포장마차 사장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참 저도 항상 그 유한 형님이나 이렇게 감사한 게 이런 모임을 가질 수 있고 이런 얘기를 내가 들을 수 있다는 건 엄청나게 또 큰 감사거리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을 이렇게 또 만나고 좋은 얘기를 하고 일주일을 딱 여러분의 인생을 한 달을 돌아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이 508 사람책 모임에 오는 그 3시간, 4시간이 저를 한 달을 지탱하는 어떤 가장 큰 중심 역할이 돼요. 물론 이렇게 저는 또 교회 생활하니까 또 어떤 영적으로 더 큰 걸 알고 있지만 어떤 삶을 통해서는 여기서 얻어가는 부분이 정말 저한테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한 이 자리가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정말 이런 자리를 또 처음에 열어준 영화님도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오늘 어떤 이 모임이 잊혀지지 않을까 끊임없이 촬영하고 또 제일 청취까지 할 수 있고 끊임없이 우리 좌진 형님 박수 한번 항상 저도 생각해요. 508 사람책 모임을 처음을 만들었을 때 유한 형님의 어떤 목표는 딱 한 개였어요. 아름다운 청년을 딱 2명만 만들어보자. 그러면 또 아름다운 청년이 또 2명 만들고 또 2명 만들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 후대에는 아름다운 사람이 다 많지 않은 그런 취지에서 했는데 그게 정말 저랑 저희 신공을 울리는 어떤 그런 거였는데 근데 지금 제 눈에 앞에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야, 이 2명이 아니고 수십 명이네 이런 정말 행복감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정말 행복할 수 있다면 지금처럼 고민하지 말고 어려워하지 말고 오늘 받은 에너지를 그대로 통용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필요한 정말 대한민국의 정말 멋진 그런 사람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여러분을 만나서 너무 감사했고 교육 너무 좋았습니다. 제가 카메라 훈련증이 좀 있어가지고 일단 저는 28살이고요.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자면 밖에서 장사를 이것저것 좀 했었습니다. 핸드폰 매장들 오픈됐었고 뭐 겨울에 스키 사업을 한다든지 뭐 영덕 가서 박달대게 사장님 개 드시고 가세요 호객행위도 하고 이런 장사를 좀 했었는데 제 뜻과는 상관없게 이제 부모님 바람 때문에 취업의 목표를 가지게 되었어요. 취업을 하고자 그렇게 이제 취업을 애쓰게 되었는데 지금 밖에서는 20대 취업이 가장 어렵다고들 하잖아요. 제가 몸으로 직접 그렇게 체감을 하고 있고 또 친구들은 취업한 친구들 많은데 저는 안 됐으니까 또 비교 대상이 되더라고요. 남들은 저보고 불행하지 않냐고 또 질문을 하는데 저도 반대로 생각해서 너네들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걸 못할 시간이 있겠지만 나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많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남들은 저보고 불행하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행복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김 선생 보고 행복은 단순한 게 단순함이 가까운 곳에 있다. 그 말씀 되게 감동 받았고요. 또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최근에 일주일 사이에 면접을 한 5군데 봤었습니다. 1차 붙고 또 다른 데 1차 붙고 또 다른 데 1차 붙고 최종 갔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원래 내일 월요일 날 최종 면접이 있었는데 그게 잘 떨어진 것 같습니다. 선생님 만나고 그때 시간을 주셨거든요. 그게 아니었으면 그렇게 준비할 시간으로 아마 여기 참석하지 못하지 않았겠냐 생각을 합니다. 저번에 이렇게 요한 형님 우리 슬로건 이 모임의 슬로건인 것처럼 사람은 만나면서 성장한다. 그 말씀이 진짜 정말 저에게는 오늘도 또 한 계단의 성장을 불러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류다은이고요. 제가 11월 달에 12월인가 그때 오고 지금 2번째로 참여하게 됐는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번 겨울이 좀 힘들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일단은 취직 준비를 하면서 가장 근본적으로 제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랑 뭘 좋아하는지 뭐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저 자신 스스로가 확답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한 2달 정도는 밖에도 안 나가고 너무 힘든 시간이셨나봐요. 그 마음 잘 압니다. 왜 울지? 정말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 스스로가 남들이 하니까 돈을 위해서 취직을 하기에는 마음이 그렇진 않고 그렇다고 내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게 되게 불행하다고 느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좀 이게 장점이자 단점인데 생각이 되게 많아서 신중한 편인데 이게 우유부단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따지고 재고 생각하다 보니까 진짜 제가 원하는 거를 못 찾겠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제 선생님 뵈면서 급할수록 돌아가고 너무 많으면 단순하게 되게 감동의 눈물입니다. 너무 좋았어요. 감동의 눈물입니다. 그래서 제 자신한테 한 템포를 쉴 수 있는 그런 힐링할 수 있는 강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를 먼저 하시죠. 저는 아까 손석희의 제 별명 중에 하나는 손석희입니다. 회사에서 이렇게 회의를 많이 진행하니까 그때는 일을 하는 거니까 논리적인 게 많이 필요하다 보니까 차갑다는 느낌을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아까 그 흥민이가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맞아요. 우리가 급하게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가야 될 길을 가는 게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40, 그 다음에 50이 넘더라도 남은 인생이 많지 않아서 급하게 갈 게 아니고 사실은 급하다고 생각하면 제가 더 급할 수 있잖아요. 40이 넘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나이 때는 더더욱 급하게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대로 가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제가 그 지난번에도 그런 얘기 했지만 사람은 자기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발전되려면 사는 곳이 바뀌어야 돼요. 사는 곳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사는 곳이 바뀐다는 게 1차적으로는 저처럼 대명동에 살다가 공덕동으로 옮기고 이런 어떤 환경의 변화도 중요하지만 제1의 환경은 사람 환경이거든요.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주위에 있는 사람 환경이 바뀌어야지 내가 사는 곳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지금 당신이 어디에서 삽니까? 라고 하면 저는 삼성 레미안에서 삽니다. 이영애 씨처럼 자이에 삽니다. 이게 아니고 내가 지금 어디에 삽니다고 생각하는 건 내 주위에 지금 어떤 사람들하고 같이 살고 있지? 이걸 생각하면 돼요. 서울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구에 사는 게 중요해요. 내 주위에 어떤 사람들하고 살고 있지? 이게 중요한데 오늘 그 비단잉어 작품이 굉장히 비싸더라고요. 근데 이 비단잉어 작품을 보니까 그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 코이라는 물고기가 있대요. 그 코이라는 물고기는 의항에 넣으면 의항 크기만큼 자라고 그 다음에 수족관에 넣으면 수족관 크기만큼 자라고 그 다음에 강에다 풀어놓으면 엄청나게 자란대요. 코이가. 그것처럼 이제 여러분들도 그런 좋은 큰 사람 환경을 만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자랄 수 있는 만큼 나무가 자랄 때 계속 가지를 뻗잖아요. 근데 나무의 자람은 어디까지인가? 뿌리의 깊이만큼이 나무의 자람 가지에 뻗는 데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러니까 뿌리가 계속 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고 멀리 뿌리를 뻗칠 수 있을 때까지 나무는 더 굵고 더 높이 더 멀리 가지를 뻗는 거거든요. 아까 성익이가 가고 싶어하는 성익이가 이제 산림을 전공했으니까 가고 싶은 곳이 미국의 요세미티 국립공원. 요세미티 국립공원 그 거대한 우리 나무 있는 쪽 레드우드. 네. 레드우드. 거기에 가면 흙이 너무 좋아가지고 뿌리가 내리고 싶은 데까지 뿌리를 내릴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제 그 나무는 너무 행운이지. 그런데 자기가 심겨졌으니까. 그런데 아스팔트나 바위, 그죠? 우리 낙낙 장송 하는데 분재하는 사람이나 좋아하지 너무 보기 싫잖아. 밑에 바위밖에 없으니까 뿌리가 뻗지를 못해가지고 자그마하게 절벽에 이렇게 붙어서 자라는 거죠.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제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가면 뿌리를 내린 만큼 쫙 크는 그 나무를 보고 나면 얼마나 감동적일까. 그러니까 좋은 흙을 만난 거죠. 나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 환경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내가 자랄 수 있는 만큼 자랄 수 있는 깊이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 환경을 만나가지고 자라면 얼마나 좋을까. 같은 시간을 보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앞에서 너무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셔서 좀 부담되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창현입니다. 오늘 갑자기 사회를 맡게 돼가지고 좀 떨기도 했는데 김창현이고요. 저는 영남대학교 지금 4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오늘 제가 항상 가장 크게 가지고 있는 철학 중에 하나가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항상 늘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공헌하는 게 어떤 조직이든 아니면 이런 작은 모임이든 어쨌든 우리 사람들은 조직 사회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조직 안에서 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조직을 위해서 어떤 것을 공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모임을 이 저희 508 모임을 하면서도 이제 요한이 형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는 게 없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뭐 일찍 와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서포터즈가 되어서 지금까지 활동을 해왔는데 그래서 근데 오늘 조금 더 그 내가 공헌해야 될 게 무엇인지 조금 더 정확하게 정의 내려지게 된 것 같아요. 행복이라는 얘기, 요즘에 행복을 찾아서 굉장히 많이 혼자의 시간을 많이 가졌었는데요. 정말 내가 사람한테 진정으로 공헌해야 될 것은 행복을 전해주는 게 정말 진정한 공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뭐 어떤 활동을 할 때는 뭐 어떤 성과를 낸다든지 아니면 그 성과 속에서 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공헌할 수 있는 것을 찾았고 또 그게 더 한 단계 발전될 수 있는 겉으로 많이 보여지는 것들에 대해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생각했던 그 철학과 이 행복이라는 걸 접점을 찾아보니까 내가 정말 공헌해야 될 것은 내가 행복해서 이 행복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는 약간 미로 효과라는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전해줄 수 있다면 그 정말 공헌할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제 인생에 있어서 또 한 번의 큰 자극이 되었던 날이었고요. 아끼는 동생이 눈물 흘리길래 좀 안타깝게 보게 됐었어요. 동생이 잘 되길 바라고 아끼는 동생이 잘 되길 바라고 아무튼 제가 이런 앞으로 많은 사람들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전해줌으로써 그런 공헌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행복해야 될 것 같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행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주연이고요. 경북대학교 노동학과에 지금 재학 중인데 현재 휴학을 한 상태이고요. 올해 508에 오랜만에 나오게 됐는데 한 4달은 안 나온 것 같아요. 한동안 방학하고 나서 혼자서 계속 집에 있으면서 안 좋은 일도 좀 있었고 그리고 내적인 고민들이 굉장히 많아서 사람들도 많이 안 만나고 좀 집에 틀어박혀 있었던 시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렇게 508도 와서 많은 사람들한테 위로도 좀 많이 받고 조언도 좀 많이 들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은 시간이었고 개인적인 얘기를 좀 하자면 제가 예전에 그 뇌를 좀 다쳐가지고 입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경대병원에 좀 장시간 입원을 했었는데 그때 제 주치분께서는 좀 흔히들 그렇게 보는 그런 의사분이셨어요. 그래서 좀 그나마 좀 더 따뜻하고 저를 좀 더 힘을 좀 내게끔 해줬더라면 좀 더 고마웠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삭막한 세상을 살아보면 사람들한테 실망도 되게 많이 하게 되고 세상이 참 아름답지 못하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오늘 연사님 강연 들으면서 그래도 좀 세상을 살만하구나 이런 좋으신 분이 여전히 있구나 이런 것도 그런 걸 좀 느끼게 되는 시간인 것 같고 또 세상을 좀 비관적으로 많이 보고 항상 세상을 투쟁해야 된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항상 싸우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그런 오늘처럼 좀 이런 시간 좋은 기운을 많이 얻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좀 가지게끔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이 자리를 주선해주신 요한웅님께 항상 감사드리고 자주 찾아뵐 수 있도록 그래요. 했습니다. 힘들 때 잘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22살이고요. 윤희진입니다. 작년 11월부터 해서 11월, 그 다음에 12월은 일 때문에 못 왔었고 1월, 2월, 3월 이렇게 이번에 4번째 왔었거든요. 근데 왔을 때마다 느꼈던 게 뭔가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평상시에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잊게 되는 그런 것들. 그래서 왔을 때마다 들으면서 그렇지 하면서 깨닫고 또 내가 변화가 돼야겠구나 막 그런 생각들만 하게 됐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다르게 감동까지 전해졌었어요. 아까도 직접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7번 방의 선물 영화 보면서도 눈물 한 방울 안 흘린 독한 여자예요. 근데 아까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시는 거 듣고 노래 부르시는 거 들으면서 정말 가슴 찡한 그런 게 울컥한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환자분이 얼마나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선생님 말씀하시는데 머릿속으로 막 상상하는 그런 게 자꾸 제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환자를 상상하면서 그 노래를 부르시고 눈시울까지 붉어지시고 막 하시는 거 보면서 정말 환자에 대한 자기가 맡아진 그런 주위 환경에서 정말 손 쓸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다해서 정성으로 이렇게 끝까지 책임을 지시려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행복을 전해줬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거창하게 말하기는 좀 뭐한데 그냥 평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하면 항상 했던 말이 나로 인해서 나랑 같이 있는 사람이 즐거웠으면 좋겠다고 웃음을 전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옛날부터. 근데 제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아직 그게 조금 힘들었나 봐요. 근데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내가 행복해져야 다른 사람한테 내가 즐거움이든 웃음이든 개그가 아니고 그냥 내 마음으로 그렇게 좀 진심을 다해서 이렇게 사람들 대하고 뭐 일하면서 막 낯가림이나 이런 것도 많이 없어지고 했지만 사람들한테 친하게 지내고 이런 거랑 조금 더 다르게 감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해줄 수 있는 선생님은 이렇게 환자의 몸을 치료해준 사람이지만 마음까지 꿰뚫어 보시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가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조금 더 힘들게 해서 더 마음을 신경 쓰시고 보살펴 주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들 대할 때도 그렇고 내가 일을 또 하니까 손님들 대할 때도 옛날에 내가 그냥 일적으로만 대할 때랑 또 지금 시간이 조금 지나서 손님들이랑 유대관계도 좀 갖게 되고 이렇게 지내면서 가지는 마음 자체가 좀 많이 달라지니까 공감이 정말 많이 됐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보면서 정말 따뜻한 사람인 것 같다는 그런 아우라가 막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세심하신 게 저는 이렇게 제가 교회에 계신 분인지 몰랐어요. 제가 교회에 거기서 11월 달에 사람팀 모임에 처음 오고 그 다음 주에 교회에 처음으로 갔었는데 저기 서포터즈 순용 씨가 거기에서 소개를 해야 된다고 해서 저는 아 원래 다 그런가 보다 하고 가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를 알고 계신데 그때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4개월이 지났는데도. 그래서 제가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인사를 드렸는데 그리고 멀리 있어서 잘 보지도 않았을 텐데 저를 기억하고 계시니까 아 되게 의아했거든요. 뭐 나랑 뭐 인사 한마디 나눈 사람도 아닌데 그런데도 나를 기억해 주는 거 생각하면 그 환자들 매일 부딪히고 같이 지내는 사람들일 텐데 참 그 환자들도 고맙다는 마음을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못 드릴 수도 있겠지만 다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참 너무 감동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이 선생님이. 그래서 저도 좀 오늘 생각하기를 내가 좀 행복해져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막 불만 불평들이 많았는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 일하는 것도 그렇고 뭐 내가 학생이든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일을 하는 직장인이든 내가 행복하면은 직장인이어도 행복한 거고 학생이어도 행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아 내가 그래서 자꾸 다른 쪽으로 눈을 돌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행복하지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여기에 있어도 아 나는 이거를 평생 끝까지 해먹을 거야 막 그런 생각이 없으니까 아 그러면 저건 좀 어떠지 막 그런 식으로 눈을 자꾸 돌리게 되니까 내 혼자 막 방황하고 그런 시간들을 늘 가져왔는데 좀 제가 뭐 학교를 갈까 막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으니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조금 더 신중하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원장님 저기 계신데 제가 이런 얘기를 되나 말이야. 원장님께 다 제가 우리는 오래전부터 알고 지냈던 사이라 그런 얘기는 다 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조금 더 신중하게 생각해 볼 거예요, 원장님. 그리고 오늘 정말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노래 아주 잘 부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뭐 다른 환자분도 많이 만나시고 하시겠지만 저도 저대로 이렇게 고객들 많이 하면서 감동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어요. 네, 오케이. 예. 저는 윤좌진이라고 하고, 예. 그 비디오랑 촬영 그쪽으로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아까 전에 저도 대학교 다닐 때 보면은 사실 저희 학교 다닐 때는 약간 좀 분위기가 뭐 이렇게 취업이니 뭐 이런 거보다도 어떻게 뭐랄까 좀 다른 쪽에 이렇게 신경 많이 쓸 수 있는 대학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저기는 사람을 만나는 게 저한테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좀 뭐라 그럴까 모임을 조직하고 뭐 만나고 여기도 아까 전에 누가 그런 친구가 아까 있었는데 어디 일이 있어서 간 것 같은데 뭐 이렇게 하여간 뭘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이렇게 사람들 뭉쳐가지고 만드는 거. 그래가지고 전에 있는 학교에 가면 아직도 그 모임이 되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는 거에 대해서 항상 늘 이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그게 저한테 있었어요. 사실 오늘 여기 와서 이제 김정훈 그 원장님 얘기를 들은 것도 좋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전세현 그리고 윤희진, 이왕구 이름을 외운 게 저한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진짜로. 왜냐하면 이 세 사람을 제가 오늘 사실 제가 이름 잘 안 외워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시험에 안 나오니까 시험에 나오는 걸 외워요. 그런데 오늘 이렇게 아까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아주 유쾌하게 먹었어요. 농담 계속 하면서 뭐 중요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군대 얘기하고 막 그랬는데 근데 이 이름을 아는 것 자체가 아니 사람 사실 이름도 모르면서 무슨 사람을 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평생에 이 친구랑 여기 희진이 예? 희진이랑 그리고 왕국이 토강 이름 원래 알고 있었고 그건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고마운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여간 세 사람을 제가 개인적으로 이름을 알았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오늘 참 내가 의미 있게 살았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그리고 아까에도 그 선생님 얘기했듯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살고 싶고 내가 정말 어떻게 살고 싶으면 그 사람들과 같이 함께 어울리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행복은 이게 내가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저 사람처럼 내가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 그게 아마 행복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런 얘기 했는데 여기 와서 선생님 보면서 저 삶이 참 따뜻하고 좋다. 그 느낌만 받은 것만으로도 뭐라 그럴까 여러분들 삶에 몇 %는 바뀌신 거예요. 근데 그런 변화가 계속 있으면 언젠가 그 사람과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나도 어느 순간인가 그 사람처럼 사는 게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전에 선생님 그런 얘기 하셨잖아요. 자기도 뭐 어떻게 하는 걸 노력한 건 아닌데 그 분과 어떤 분과 그걸 내가 이렇게 만나다 보니까 내가 그렇게 된 사람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고민하지 마시고 주변에 생각보다 친구가 얘기했지만은 다 나쁜 사람만 있는 거 아니고 정말 따뜻한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들 만날 시간이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따뜻한 사람들 많이 만나고 나한테 마음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정말 여러분들 삶이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꽉 찬 삶이 되시길 정말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취업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서 실망할 수도 있는데 여기 같이 모임에 참석해서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된 게 오히려 다행인 것 같다는 게
저는 그 말이 너무 귀중하게 들려요. 우리가 이제 그 마음대로 다 될 때, 우리가 마음대로 다 되는 거, 그건 사실 인생이 아니에요. 장난이지. 내 마음대로 다 되면 그건 인생이 아니에요. 장난이에요. 그럴 때는 누구나 다 좋죠. 다 행복하죠. 그렇지만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은 언젠가 내 마음대로 안 될 때예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그 자체가 인생입니다. 그런데 인생은 내 마음대로 되냐 안 되냐 그런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나의 반응,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원대로 되지 않았을 때 내 반응이, 아까 행민군 같은 경우는 정말로 행복하게 자기가 변화를 한 거예요. 어떤 사건에다가, 사건은 분명히 객관적인 사건인데 그 사건에다가 생명을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만화 작가가 만화만 그리다가 그거를 그 그림을 연결해서 그리면 빨리 돌리면서 그 애니메이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삶이 사건 하나하나만 놓고 보면 그런 만화같이 단편적인 그림이 될 수도 있지만 그 흥민구처럼 긍정적으로 바꿔서 행복하게 해석하면 그 애니메이션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가질 거에 대해서만 고민하지 말고 어떤 직업을 가지더라도 그 직업에다가 생명을 불어넣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좋겠고요. 그 생명의 근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영원한 소통입니다. 그걸 뭐 어떤 다른 단어로 표현하더라도 괜찮지만 저는 그게 행복일 수도 있고 영원한 소통일 수도 있고, 누구라도 사람들은 그 잃어버린 꿈을 갖고 있어요. 누군가와 영원히 끊임없이 소통하고 싶은 것. 아무리 자기가 원하는 모든 커리어를 다 이룬 사람이라도 그것이 없으면 결코 만족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계속 뭔가 다른 걸 찾는데, 이걸 이미 찾은 사람들은 기본을 다 하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쩌면 그냥 말잔치만 하고 끝나는 것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이게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 어떤 인생의 변곡점이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 너무 대단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사실은 이런 모임을 찾아서 온 것 자체가 여러분들은 대단한 스타트를 한 거고, 난 틀림없이 여기서 결실을 맺을 거고, 여러분들 인생 모두가 정말 아름답고 싱그러운 그런 열매가 맺는 걸 이미 보고 있습니다. 그 누군가가 또 따먹고 또 새로운 또 열매를 맺겠죠. 여러분들이 이 아름다운 모임의 또 새로운 출발을 너무너무 축하하고 감사합니다. 처음 벌써 이제 9시 1시. 또 소화한 것을 이렇게 내놓으니까 그게 다 참 보석이 돼가지고 너무 이렇게 반짝반짝거리는 또 여러분들은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게 그게 또 우리를 또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그런 따뜻한 스프 같은, 닭고기 스프 같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